화학결합 두 번째 시간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던 이온결합을 복습을 해볼 겸 화학결합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학결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배웠었던 이온결합,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인 공유결합, 그리고 세 번째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온결합은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결합을 했냐면 금속이 양이온이 되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둘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인력을요,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했었어요. 되게 지금 정전기적 인력이 이온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이지만 금속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이거든요. 좀 강한 결합력입니다. 따라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 경우에는 단단하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쉽게 녹지 않고 쉽게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자끼리 워낙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금속결합도 비슷한데 금속결합은 금속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속이요, 혼자서 자유전자를 내놔요. 그럼 금속이 내어놓은 자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양전하를 띠게 되는 원자 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 부분과 자유전자 사이에 여기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핵은 플러스니까 서로 마찬가지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도 대부분 고체인 경우가 많죠. 수은 빼고는 모두 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고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공유결합 물질은요, 일단 처음에 틀만 좀 잡아보게 되면 이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에요. 비금속끼리 어떻게 해서 자신들끼리 안전하고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공유결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이 형성되려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의 전자를 내놓고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었죠. 마라탕을 선생님이 먹고 싶어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마라탕을 먹고 싶어서 선생님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봤더니 나한테 4,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길 가던 친구가 친구를 만난 거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머리가 좀 더벅머리네요. 네. 이 친구한테 너 나랑 같이 마라탕 좀 사 먹을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4,000원은 마라탕을 사 먹기에는 부족한 돈이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돈이 있대요. 얼마 있는데? 했더니 마침 친구도 4,000원이 있습니다. 우연의 우연인데? 그래서 둘이서 같이 만나가지고 마라탕이 파는 가게에 갔어요. 마라탕집을 갑니다. 네. 근데 이 마라탕집에 갔더니 메뉴판에, 멀리서 창밖으로 보이는 메뉴판에 마라탕 8,000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라탕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라탕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와 나는 마라탕집에 갑니다. 자, 근데 4,000원씩 돈을 내고 마라탕 한 그릇을 먹게 되면 불편하죠? 뭐가 불편하죠? 일단 많은 양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 부족한 양을 먹어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불편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 아주머니의 눈치가 좀 보이겠죠. 둘이서 한 그릇을 먹게 되면. 어쨌든 우리는 마라탕을 먹었다 안 먹었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마라탕을 먹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마라탕을 먹었죠? 8,000원짜리 마라탕을 내가 4,000원 내어놓고 친구가 4,000원 내어놓고 함께 모아서 마라탕을 먹기는 먹었다.
그것에 의미를 둔다면요. 이 공유결합도 아주 비슷합니다.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아래쪽에 선생님이 태어났더니 산소예요. 여기가 태어났는데 산소예요. 산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플러스 8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전자 2개 돌고 있고 그 다음 궤도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돌고 있죠. 자, 그럼 이 산소는 불안할까요? 아니면 아주 안정되어 있을까요? 네, 불안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지구에 왔더니 나는 산소고, 산소 원자로 떨어졌더니 너무 불안한 상태로 내가 지구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소는 항상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내 주변에 그 마그네슘 왕자님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꿈을 꾸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는 산소고, 마그네슘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더니 얘는 전자 2개를 누구한테 내어주는 걸 원하는 그런 원소라는 걸 어디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시다. 따라서 이제 이런 마그네슘을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 2개의 전자를 나한테 탁 채우게 되면 나도 안정되고 마그네슘도 안정될 수 있을 텐데 하고 꿈을 꿉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없었어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안정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금속 원소 중 수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수소에게 물어요. 자, 수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궤도에 이렇게 전자 하나가 돌고 있죠. 그래서 나는 산소고 잠깐만요. 여기 나는 산소고 여기 있는 친구는 수소인데 수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나한테 혹시 전자 하나 줄 수 있어? 물론 내가 너의 전자 하나를 받는다고 편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친구 2명만 그러니까 너를 포함해서 둘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이 전자 2개를 받으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데 자, 수소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난 지금 전자 하나로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자마저 없어져 버리면 나는 빈털털이야. 양성자 하나만 남게 된다고. 그래서 이 전자를 주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산소도 불안하고 수소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더니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 하고 수소 2명이죠. 수소 원자 둘에게 산소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 둘 다 내 옆에 잠깐 붙어봐. 일단 내 말을 들어보자. 자, 이렇게 첫 번째 수소 너 내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너도 두 번째 수소 너도 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봐. 해서 수소가 산소 주변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산소와 수소는 마치 마라탕을 같이 나눠 먹은 것처럼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산소하고 첫 번째 수소와의 그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 자, 수소 한번 보세요. 마치 헬륨의 전자 배치를 얻은 것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것처럼 전자가 2개라서 수소가 일단 편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수소도 한번 볼까요? 수소 마찬가지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너무 편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산소도 어떨까요? 자, 산소도 이렇게 산소 주변에 있는 전자를 살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차선책으로 이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산소하고 수소, 그러니까 산소 하나, 수소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산소가 전자 이렇게 하나를 내어놨고 여기 있던 수소가 전자 하나를 내어놨고 이 전자를 공유, 그러니까 같이 쓰기로 하면서 산소가 해석을 할 때도 산소의 그 전자의 개수로 세게 되고 수소 입장에서 전자의 개수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유된 전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신 승리를 이루게 된 거죠.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야 그냥 각각 갖고 있던 전자들이 단데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옆에 같이 붙어 있음으로써 같이 마라탕을 먹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이 공유결합이 어떤 방법으로 서로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안정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 위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공유결합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 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 원자들이 서로의 전자를 내놓습니다. 근데 내놓을 때는요, 룰이 있어요. 100원을, 한 명이 100원을 내면 한 명이 100원을 내고, 한 명이 200원을 내면 또 다른 한 명도 200원을 내야 됩니다. 500원을 내면 500원을 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서로의 전자를 내놓는데, 내놓는 전자의 수가 아주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내어놓는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놓고 그 내놓은 전자쌍을 같이 쓰기로 약속하면서 서로 정신승리를 이루는 그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각 원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대요. 비활성 기체가 뭐가 있었죠? 네,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외웠었죠. 여기 원자과 전자는 모두 0개지만 최외곽 전자가 2개, 최외곽 전자가 8개, 8개를 채워서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한 기체를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다른 원소들도 비활성 기체가 롤모델이라고 했었죠. 그럼 롤모델은 뭐예요?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을 롤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럼 이때 공유하게 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공유하지 않은 남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대요. 그럼 한번 밑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방금 그렸던 이 산소에서 노란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유 전자쌍이 몇 쌍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공유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공유했죠. 따라서 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을 묶게 되면 2개라고 하면 됩니다. 2쌍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2개가 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럼 이제 뭘 묻겠습니까? 비공유 전자라고 묻지 않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 묻거든요. 그럼 우리가 짝만 지어주면 돼요. 그럼 짝을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 공유하지 못한 최외곽 전자 하나, 둘, 2쌍이죠.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도 2개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공유결합의 종류를 가지고 지금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할 텐데 공유결합을 크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이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단일결합이에요. 이웃한 두 원자 사이에, 이웃한 근처에 있는 두 원자 사이에 한 개의 전자쌍이니까 야, 우리 100원 내고 같이 있자. 한 수소 분자와 같은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전자 하나를 100원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수소, 이 빨간색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 수소가 내놓은 전자가 이 전자죠. 근데 파란색 수소가 내놓게 된 전자는 이 전자죠. 그래서 같이 쓰게 된 거지. 그래서 똑같이 내야 돼요. 첫 번째 원자가 100원을 내면 두 번째 원자도 100원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을 취하게 되면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 두 번째 수소도 헬륨의 전자 배치. 따라서 서로 윈윈하는 결합이 공유 결합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에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면 그것을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의 개수도 한 개고요. 공유 전자쌍 한 쌍 대신 한 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없죠. 지금 그림에서. 자, 그럼 이제 이중결합을 보겠습니다.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분자의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산소 분자를 보시면 먼저 계산을 해 나갈 수 있는데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원자과 전자가 8번이니까 6개예요. 첫 번째 궤도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궤도에 6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2개입니다. 그럼 이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몇 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죠? 2개가 더 필요하겠죠. 8개가 되기 위해서. 따라서 이 친구는 원자과 전자 8개가 되기 위해서는 2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2개를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산소가 마그네슘 왕자님을 만나면 전자 2개 받으면 되는데 마그네슘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산소밖에 없어.
그럼 산소와 산소가 같이 옆에 있음으로써 안정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 옆에 또 산소가 있는데 둘 다 2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원이 부족하면 나도 200원을 내놔야 돼요. 나에게 부족한 전자의 개수만큼 나도 내놔야 돼. 그래야지 친구가 그 2개를 낼 거잖아요. 왜냐면 공정한 결합을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나한테 전자가 2개가 부족하면 친구에게 2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여기 있는 산소 플러스 8이라고 좀 적을게요. 원자핵 플러스 8이고 이 빨간색 산소가 내어놓은 전자가 2개입니다. 왜 2개 내놨을까요? 네, 2개 부족하니까 친구가 보고 2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파란색 산소도요. 똑같이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니? 라고 하면 이렇게 한 쌍, 2쌍이 공유 전자쌍이 돼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니? 라고 한다면 한 쌍, 2개씩 묶어주시면 됩니다. 2쌍, 3쌍, 4쌍.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이 산소 분자가 공유 전자쌍을 2개 가지면 우리가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쓴다고 했죠. O 짝대기 짝대기 O 하면 이거 이중결합인 거예요. 따라서 결합수는 여기 오타 수정할게요. 결합수 2개죠. 이중결합을 했다. 그리고 공유 전자쌍은 2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세어봤더니 한 쌍, 2쌍, 3쌍, 4쌍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중결합인 질소 분자로 가보겠습니다. 이 질소 분자도 먼저 계산부터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질소 원자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이 질소를 7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7번인 질소는 안쪽 궤도에 전자 2개가 있고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나요? 자, 그럼 이 질소는 몇 개가 부족하죠? 지금 친구가 나에게 하나, 둘, 3개를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따라서 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그래서 난 8개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3개를 누군가에게 받아오거나 아니면 3쌍을 공유하거나. 그럼 지금 우리가 공유결합이니까 3쌍을 공유해야 되는데 친구가 나에게 3개를 같이 쓰기를 원하면 나도 3개를 내놔야 된다. 네, 국룰이에요. 공유결합에서.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부족한 만큼 나도 공유해야 된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질소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플러스 7이라고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질소가 내놓은 전자가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소가 내놓은 전자가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유 전자 쌍이 몇 쌍? 한 쌍, 2쌍, 3쌍이고요. 비공유 전자 쌍도 세어보게 되면 이렇게 둘 합해서 한 쌍, 이렇게 둘 합해서 2쌍이 되죠. 따라서 공유 전자 쌍은 3쌍, 비공유 전자 쌍은 2쌍, 결합의 수는 3개. 네, 3개가 되는데 일단 우리 3중결합 때도 옥텟 규칙 만족했는지는 한번 따져볼까요? 자, 옥텟 규칙 만족했는지를 보려면 질소 첫 번째 있는 질소에게 공유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수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소는 이렇게 3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3중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이 좀 단단하다고 했어요? 아니면 느슨하다고 했어요? 당연히 세 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3중결합은 지금 단일결합이나 2중결합에 비해서 결합력이 비교적 세다,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합력이 단일결합, 2중결합, 3중결합 중에서는 강한 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7페이지는 안 하기로 했었고요. 11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118페이지까지 왔는데 이제 공유결합이 대략적으로 어떤 결합인지를 파악을 했길 바래요. 자, 그런데 이 공유결합을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좀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그리느라 황공포증이 올 정도로 지금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안쪽에 먼저 핵을 그릴 때도 첫 번째 전자 궤도를 그릴 때도 두 번째 전자 궤도, 세 번째 전자 궤도에도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죠? 뭐 전자들을 계속 그리는 과정에도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고 있었었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 전자점식은요. 동그라미를 덜 그려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원자를 좀 그리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소 기호에 원자가 전자 있죠. 원자가 전자가 뭐예요? 제일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 중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했었죠. 복습할 겸 한번 적어볼까요? 최외곽 전자 중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자, 그럼 이 전자를요, 이렇게 쓰던 걸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아니었던 전자는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어차피 화학결합 안 할 거잖아, 걔네들은. 그러면 굳이 그려봤자 공간만 차지하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차피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만 점으로 표현해서 안에 건 좀 생략해서 간략하게 나타내자. 그게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리튬이 먼저 나오네요. 우리 리튬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러면은 리튬은 3번이니까 원래 전자가 몇 개예요? 3개죠. 따라서 3번이었던 리튬은 전자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양성자가 3개면 전자도 3개지 않습니까? 원자에서는. 그러면 안쪽 궤도에 2개 채우고 바깥쪽 궤도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점 하나를 찍으면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리튬입니다. 베릴륨은 4번이죠. 그러면 4번이었던 베릴륨은 전자 4개인데 안쪽 궤도에 2개 채운 건 모르겠고 최외곽 전자에 있는 원자가 전자만 표현. 붕소가 5번이죠. 5번이니까 안에 있는 2개 생략하고 두 번째 궤도에 3개. 탄소는 6번이죠. 따라서 안에 2개 생략하고 바깥쪽 궤도의 4개. 질소는 7번이니까 마찬가지로 안쪽에 2개는 생략하고 밖에 있는 5개를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8번이죠. 그럼 8번인 산소는 안에 2개를 제외하고 6개를 이렇게 바깥쪽에 점으로 찍어주게 됩니다. 플로린 9번이니까 2개 생략, 바깥쪽에 7개를 찍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분자들을 표현을 하다 보면 공유 전자쌍이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럼 공유 전자쌍마저도 결합선으로 나타내서 편리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벌써 결합선으로 나타내긴 했습니다. 앞서서 O2가 있었을 때 O2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O, 짝대기, O. 선생님이 공유 결합한 거를 이렇게 그냥 선으로 나타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네, 그렇게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일자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얘들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분자식인 수소 분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여기 처음 나온 수소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도 불안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같이 옆에 꼭 붙어 있기로 해요. 그리고 전자 하나씩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을 내놔서 함께 있게 되면 첫 번째 수소 입장에서도 헬륨의 전자 배치를 한 듯 하고요. 두 번째 수소 입장에서도 헬륨의 전자 배치를 한 듯 하니까 정신 승리가 된 거예요. 아, 우리 이제 편하다. 그게 수소 분자의 특징이고 이 공유 결합에 한 쌍이 있으니까 줄 하나로 수소 분자를 이렇게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HCl 염화수소라고 하는 분자였죠. 자, 염화수소 분자를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어차피 결합 하나밖에 안 해요. 왜냐면 수소는 100원만 부족하잖아. 그럼 100원이 부족하면 내가 100원만 내놓으면 되죠. 그런 녀석이에요. 근데 염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번이에요. 그럼 17번이면 제일 안쪽 궤도에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세 번째 궤도에 7개가 있는 그런 원자입니다. 그럼 염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부족하죠. 왜냐면 지금 바깥쪽에 있는 7개에 주목하시면 나 누가 하나만 주던지 아니면은 하나만 좀 같이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족한 만큼을 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수소에다가 빨간색을 좀 칠해보게 되면요. 얘네는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왔는데 전자 하나씩 100원씩을 내어놓고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된 것. 그쵸? 그럼 여기 지금 루이스 전자점식에서도요.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 알아볼 수 있죠. 이게 지금 뭡니까? 공유 전자쌍. 그럼 비공유 전자쌍을 찾아주세요 하면 한 쌍, 두 쌍, 세 쌍. 지금 찾았던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구조식에서 나타낼 때 생략을 해도 되고요. 사실 생략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생략된 표현이 있으니까 공유 결합만 구조식에서 줄로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물질의 루이스 구조식들이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좀 볼 건데 그래도 좀 복잡해 보이는 건 하나씩 볼까요? 암모니아 한번 봅시다. 암모니아가 NH3인데 질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7번이었으니까 2개 채우고 5개예요. 그럼 그 5개를 어디에 찍어준 거냐면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수소를 표현을 한다면 암모니아가 어떤 방법으로 얘네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공유 전자쌍은요. 지금 색깔로 빨간색, 파란색이 함께 있는 게 공유 전자쌍 한 쌍, 두 쌍, 세 쌍입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한 쌍. 그래서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공유 전자에다가 라인을 나타내면 되겠죠. 자, 메테인 CH4라고 불리는 그 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그런 그 분자였죠. 그럼 여기서도 탄소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3개, 4개가 전자를 하나씩 내놨죠. 그럼 어때요? 지금 딱 맞죠? 왜냐면 탄소 입장에서도 탄소 한번 보세요. 자기 주변에 전자 몇 개예요?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것처럼 느껴질 거고 수소 마찬가지로 헬륨의 전자 배치,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뤘기 때문에 분자식 속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비공유 전자쌍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우리 온실기체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방법으로 공유했는지 선생님이 탄소에다가 빨간색을 써볼게요. 그럼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러면 4개가 부족하죠. 근데 지금 친구가 2명이 찾아왔어. 그럼 각각에게 2개씩 내놓는 거죠. 이렇게. 나랑 200원씩, 200원씩 이렇게 같이 쓰자. 그럼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산소도 200원을 내놔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6개의 원자과 전자 중 남은 4개는 바깥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산소도 같이 공유하는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하지 않는 전자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모두의 만족입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탄소도 옥텟 규칙을 만족한 듯 하고요. 여기 있는 산소도 옥텟 규칙, 여기 있는 산소도 옥텟 규칙.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 이제 공유 결합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을 이렇게 라인으로 표시를 하면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 분자가 나왔는데 H2죠. 그럼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는 지금 산소가 하나가 있죠. 그럼 하나가 있는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럼 6개이고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2개죠. 1개죠. 그래서 둘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럼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를 내놔요. 근데 산소는 수소가 하나씩 내놨으니까 산소도 이렇게 하나씩 내놓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공유 결합이 한 쌍, 두 쌍이 됩니다. 이런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선생님은 지금 실제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아마 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것이 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산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고 전자 하나씩 내놨고 산소도 전자 하나씩 내어놨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들을 직각 방향으로 배열한 그런 그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구조식을 그려보게 되면 산소 있고 줄 끊고 수소, 줄 끊고 수소,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죠. 결합 종류는 단일 결합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암모니아는 질소를 중앙에 배치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질소가 중앙에 배열이 되고, 근데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5개죠. 그럼 5개인데 수소가 3명이 왔으니, 나 수소 하나에 하나씩만 공유를 하고, 공유하지 못한 건 이 뒤에 배치시켜야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는 전자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내놓고 암모니아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조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질소 중앙에 놔두고 수소, 수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공유 전자쌍 수는 몇 쌍입니까? 3쌍. 비공유 전자쌍 1쌍. 네, 단일 결합이죠. 이것도 단일 결합 3개가 있는데 어쨌든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테인으로 가볼게요. 메테인은 CH4인데 중앙에 탄소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의 수소와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수소, 옆에 수소, 아래 수소, 왼쪽 옆에도 수소, 수소도 전자 하나씩 내어 놓는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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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공유 전자쌍 수가 4쌍, 비공유 전자쌍은 없다. 그리고 이게 단일 결합 4개니까 어쨌든 결합 종류는 단일 결합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요, 중앙에 탄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산소가 있죠.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산소와 2개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개를 어떻게 배치시킬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2개 내놨으니까 나도 2개씩 내놓고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옥텟 규칙 만족한 거 맞나요? 여기서만 한번 확인해 보면 산소 입장에서 8개,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 입장에서도 8개, 오른쪽 산소 입장에서도 8개.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공유 결합을 잘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것을 구조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CO 이렇게 이중결합의 O가 되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수는 마찬가지로 4쌍이고요. 비공유 전자쌍도 4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중결합을 이루었다. 자, 플로리나 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리나 수소는요, HF죠. 그럼 H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플로린 F 놔둬요. 그럼 H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내놓고요. 플로린도 전자를 하나 내놓죠. 수소가 하나 내놓으면 플로린도 하나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였기 때문에 8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만 어떻게든 가지고 오거나 같이 쓰거나 하면 되는 상황이라 하나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으로 놔두면 옥텟 규칙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H줄 F가 되고요. 공유 전자쌍 1쌍, 비공유 전자쌍 3쌍. 이것은 단일 결합. 자, 마지막에 있는 사이아나수소라고 하는 HCN이라고 하는 분자, 물론 이걸 지금 이 분자에 대해서 꼭 아세요? 이거 아니에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을 텐데, 그래도 구조는 그려볼 수 있죠. 지금 공유결합을 어떻게 해내느냐 정도로 의미를 두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탄소가 중앙에 배치될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쌍의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4개를 배치시키기 위해 중앙에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왼쪽에 하나, 질소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배열을 해보게요.
그럼 수소는 전자 하나만 내놓으면 되죠. 근데 탄소는 전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데 질소하고의 문제가 문제네요. 그러면 어떡하죠? 탄소는 지금부터 공유결합을 3쌍을 더 해야 되는데 질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탄소에게 너 여기 다 내놔. 네가 지금 공유해야 되는 전자 다 일단 내봐. 왜냐면 질소도 어디서 들었는데 얘도 삼중결합을 한대. 왜냐면 질소가 몇 번이에요? 질소가 7번이죠. 죄송합니다. 질소는 7번입니다. 그럼 7번이니까 중앙에 원자핵이 이렇게 플러스 7로 존재하게 되고 전자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비는 곳이 몇 군데? 3군데가 지금 비지 않습니까? 그럼 3개가 부족하면 친구에게 3개 나눠 쓰자고 해야 되니까 그럼 나도 3개를 내어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질소도 어차피 3개 내어놓는 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어떻게? 그냥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돼요. 그럼 질소 입장에서 옥텟 규칙 만족했고요. 탄소도 옥텟 규칙 만족했고요. 수소 마찬가지 만족했죠. 그래서 이들을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C하고 H는 단일 결합, N과 C는 이렇게 삼중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결합의 수는 4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1쌍. 그리고 이때는 단일 결합도 했지만 삼중결합도 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가 아닌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결합 물질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을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자. 우리가 계속 지금 분자에 대해서 다뤘죠. 그리고 이제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결정. 다른 말로 공유 결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분자로 존재하지만 분자 결정, 원자 결정은요 결정으로 존재해요. 그럼 결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왜 분자보다 더 단단한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림이 아니라 아래쪽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분자 결정이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지는 결정? 예를 바로 들어봅시다. 이 분자 결정의 예는요.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는 베라에 가면은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럼 이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로 이렇게 선생님이 본 드라이 아이스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하면 그냥 막 이렇게 눈에 보이긴 보이죠. 물론 이게 기체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물론 차갑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돼서 우리 눈에는 연기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 이 드라이 아이스, 고체 드라이 아이스는 CO2고요. 이때 CO2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고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자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사이에 이 얼기설기한 결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결정을 이룰 때 우린 얘를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분자도 공유 결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을 이루는 이 두 분자 사이에도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분자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아이오딘 마찬가지죠. 이 아이오딘도 이렇게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끼리 분자끼리의 어떤 인력이 존재하게 되고 이걸 분자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바로 원자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들이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해서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을 우리는 원자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독립된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분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있는데요. 둘 다 단단하죠. 그래서
여기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입체적으로 원자끼리 인력이 강해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이런 다이아몬드, 흑연, 석연과 같은 것들은 원자 결정을 이루고 있어서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자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공유결합 물질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분자들은 다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그리고 이 식을 봤을 때, 화학식을 봤을 때 공유결합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금속이 없죠. 그럼 그거 공유결합 물질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금속이 없죠? 금속 원소가 없죠? 금속이 없고 금속이 없고 금속이 없어요. 네,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에탄올, 뷰테인, 아스피린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결합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화학결합을 하고 있느냐인데, 사실 원소만 보면 알아요. 여기 다 비금속이죠. 그럼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기 나트륨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죠. 그럼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온결합. 금속 있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네, 이온결합. 그 다음에 둘 다 비금속, 셋 다 비금속, 모두 비금속, 모두 비금속. 그러니까 모두 공유결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속결합은 참고로 그냥 볼게요. 금속결합은 금속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인데 어떤 두 금속이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금속이 평소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결합이란 금속이 가지고 있는 양이온과 그러니까 금속이 내놓은 전자가 자유전자고요. 금속이 자유전자를 내고 나면 양이온이 되겠죠? 그 양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많이 들어봤죠?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 그것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전기적 인력은 비교적 강하다고 했을까요? 약하다고 했을까요? 네, 비교적 강한 결합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결합이 강하면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클까요? 네, 고체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규칙적이고, 네, 거리가 가까운 고체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합력이 강하니까요. 그럼 액체는 어떤 거예요? 입자와 입자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액체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기체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는 전자. 금속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로운 전자가 자유전자입니다. 그럼 금속 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누가?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고, 자유전자는 하는 역할이 서로 반발하는 양이온끼리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실제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은반지일까요? 네, 백금반지일까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금속으로 된 반지의 일부를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금속 원자는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고, 그런데 자기가 내어놓은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은 인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인력을 느끼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 양이온들끼리 서로 막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반발력을 막을 수 있겠죠. 접착제 역할을 자유전자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런 이유로 금속 결합 물질은 결국 금속인데, 고체 상태의 물질로서 금속 결정이라고도 하고요. 대부분 고체입니다. 단 순 혼자만 상온에서 액체이죠. 자, 금속 결합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요, 결합력이 강했다,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높겠죠. 그죠? 녹는 점도 높고 끓는 점도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잖아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매우 강하니까 녹는 점도 끓는 점도 매우 높다. 그리고 전하량이 크면 자유전자 수가 많아지므로 결합이 강해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3번까지는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 F를요, K의 R제곱에 Q1, Q2라고 식을 본 적은 있죠. 저번 시간이었나요? 그럼 두 입자가 있고 두 입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Q를, 선생님 좀 Q를 잘 못 쓰죠? 이 Q가 전하량이에요. 그럼 첫 번째 전하량, 두 번째 전하량, 그 둘의 곱이 분자에 오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전하량이 크면 너무 좋겠죠. 물론 둘 다 크면 더 좋겠죠.
따라서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의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마그네슘의 결합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되겠죠? 밑에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속의 특징 중에서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광택, 그리고 펴짐성, 뽑힘성 이렇게 한 4-5가지의 성질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성질이 놀랍게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모든 원인은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납니다. 전기전도성부터 보겠습니다.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크다. 그러니까 전하 운반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전하의 이동이 있다라는 건데 그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전도성이 좋다. 네,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자유전자들이 플러스 극 쪽으로 규칙적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잘 흐른다. 어쨌든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전도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열전도성 마찬가지입니다. 가열을 했었을 때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의 열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 전도성도 자유전자 때문이죠. 자, 4번째 광택도 한번 볼까요? 광택도 금속 표면의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광택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리튬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튬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2개 채워져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채워져 있었어요. 그럼 이건 리튬 그냥 원자죠. 네,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은 비교적 안정한 상태의 원자 중에서는 안정한 상태의 리튬 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튬 원자가 원치 않았는데 사람이 금속 주변에 빛을 비춘 거예요. 햇빛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명에 의해서 이 금속이 빛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리튬이 원치 않는 레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리튬 원자핵이 있죠?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럼 아까 2번째 궤도에 전자 하나를 그렸었는데 그 전자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점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는 더 높은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불안해요, 굉장히. 이렇게 전이 되면 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니까 이 전자를 어떻게든 자기 자리로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빛 방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광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광택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은백색 광택을 가지나 아시다시피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과 같이 특정 색이 있는 금속도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금속의 성질 중에 가느다란 실처럼 느릴 수 있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하고요. 얇게 펼 수 있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자유전자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넓게 펴거나 뽑아도 자유전자가 매우 재빠르게 균질하게 이렇게 다른 양이온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얇게 펴도 길게 뽑아도 성질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아래쪽에 있는 화학결합의 세기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